안녕하세요. 강남보석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보석감정사 43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내용은 강남보석 아카데미에서 발행한 교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 다이아몬드 검사를 하기 위해 잡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죠. 자, 첫 인상은요, 다이아몬드를 테이블에서 보시는 방법이죠. 이런 방법을 우리는 페이스 업법이라고 합니다. 테이블을 위에서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21번은 답이 4번입니다. 사진 보실게요.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잡아서 현미경으로 처음 볼 때는요, 테이블을 위에서 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페이스 업법이라고 합니다. 22번. 착용에 의해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을 때 또는 다이아몬드끼리 긁혔을 때를 상정하는 거죠. 자, 1번 스크래치 생길 수 있어요. 닉 거들이 찍혔으니까 생길 수 있습니다. 내추럴 이거는 원석에서 붙어 있는 거죠. 착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2번의 답은 3번이고요. 어브레이전 생길 수 있습니다. 블레미시를 철저히 암기하셔야 돼요. 블레미시는 총 10가지가 있어요. 23번. 합성 모이서나이트 다이아몬드의 유사석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바로 합성 모이서나이트입니다.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죠. 예문이 기니까 쭉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합성 모이서나이트가 중요한 것은 열 전도율이 다이아몬드와 같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테스터기를 통과한다는 게 문제예요. 하지만 경도가 다이아몬드와 같진 않죠. 합성 모이서나이트는 경도가 8.5 정도예요. 자, 23번의 답은 2번이고요. 확대 검사하게 되면 긴 침상 내포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복골절하기 때문에 더블링 현상도 보이죠. 사진 볼게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바로 더블링 현상이죠. 앞서 보셨던 43회 문제 중에서 지르콘 문제 있죠. 지르콘에 있는 그 더블링과 같은 현상입니다. 더블링 또는 이중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은요, 긴 침상 내포물이에요. 아무리 외형은 다이아몬드와 유사하다 하더라도 이런 내포물은 이렇게 긴 침상은 천연 다이아몬드에는 있지 않죠. 자, 24번 문제. 작도 또는 플로팅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테이블을 통해 보인다. 그러면 테이블에서 보이는 건 전부 다 페이스업에다 그림을 그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포물이 퍼빌리언에 닿아 있대요. 그럼 얘는 퍼빌리언에 그려야 됩니다. 퍼빌리언에 닿아 있기 때문에. 자, 패더니까 적색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24번의 답은 3번이에요. 퍼빌리언에 적색으로 그림을 그린다. 25번. 클래리티 등급할 때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은 1, 2, 3, 4번 중에서 페이퍼 홀더. 이 페이퍼 홀더는요, 다이아몬드의 컬러를 볼 때, 컬러 그레이딩을 할 때 마스터 스톤이 올려져 있는 게 바로 페이퍼 홀더가 되겠습니다. 페이퍼 홀더도 쓰고요, 아크릴 홀더도 쓰고 그렇게 씁니다. 아무튼 25번 답은 1번입니다. 26번. 거들의 윤곽. 다이아몬드 원석은 대부분 사각형이죠. 그래서 거들을 원형으로 깎는다, 즉 라운드 브릴리언트로 깎는다. 이런 걸 우리는 브루팅 작업이라고 합니다. 브루팅은 다른 말로 라운딩이라고도 합니다. 라운딩. 26번의 답은 1번이에요. 27번. 다이아몬드 피니쉬 커팅에서 피니쉬 항목은 두 가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원형에서 벗어난 것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즉
피니시 중에서 시메트리 중에서 원형에서 벗어난 것 바로 1번의 OR입니다. OR은요 out of round가 되겠습니다. 사진 보실게요. 지금 OR이라고 써있는 부분 보시면 다이아몬드가 원형이 아니죠. 그 다음에 가운데 사진 보시게 되면 거들이 이렇게 내려가죠. 이런 걸 우리는 물결무늬 거들, 그래서 웨이브 거들이라고 하고요. 큐릿이 중심에서 벗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래서 큐릿 오프 센터 COC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OR, WG, COC, TOC, TG가 바로 주요 대칭 항목이에요. 요거 꼭 암기하시고요. PTG, FAC, TOCT, ALN 여기에 EF 그리고 내추럴까지 합해서 미소 대칭 항목입니다. 요걸 꼭 암기를 하셔야 이 시메트리 문제를 풀 수 있어요. 28번 다이아몬드의 발색 원인 아닌 거. 자, 1, 2, 3, 4번 중에 다이아몬드 형태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형태. 그리고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바로 천연적인 방사능이죠. 그리고 불순물은 질소와 붕소, 그리고 컬러 센터, 빛의 선택적 흡수, 그리고 결정 격자 결함, 이런 것들이 다이아몬드 색을 갖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28번의 답은 4번이에요. 29번 마스터스톤의 프로포션을 물어보고 있죠. 마스터스톤의 조건을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봤더니 14%의 크라운 높이 괜찮아요. 43% 파빌리온 깊이 좋습니다. 약간 두꺼운 것들 좋아요. 1번은 가장 좋은 마스터스톤의 프로포션이죠. 29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은 왜 안 될까요? 16% 크라운 높이 괜찮습니다. 43% 파빌리온 깊이 괜찮아요. 그런데 거들이 두껍답니다. 거들이 두꺼우면 프로포션은 마스터스톤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18번과 3번과 4번은 왜 안 되는지 아시겠죠? 자, 29번의 답은 1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마스터스톤의 조건이죠. 마스터스톤은요 0.25 캐럿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형광이 없거나 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SI1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SI2, I1, 2, 3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커트는 표준 라운드 브릴리언트. 그렇기 때문에 크라운 높이는 12에서 16%, 파빌리온 깊이는 45%까지 가능합니다. 거들 두꺼운 거는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색의 범위는 무색에서 황색까지. 이 조건에 맞추면 누구든지 마스터스톤을 만들 수가 있다. 시험에 나오는 마스터스톤은요 4가지입니다. E, G, I, K 이렇게 4가지예요. 30번 컬러 스케일에서 베리 라이트 옐로우,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30번의 답은 3번이고요. N부터 R까지가 바로 베리 라이트 옐로우에 포함되죠. 사진 보실게요. D컬러, E컬러, F컬러가 가장 좋은 컬러죠. 왜냐하면 무색이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더 잘 나오는데요. D컬러, E컬러, F는 무색이잖아요.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투명도로. 그리고 G, H, I, J는요 거의 무색. K, L, M은 페인트 옐로우. 그리고 N부터 R까지가 시험 문제에 나온 베리 라이트 옐로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Z 컬러보다 더 황색이면 팬시 옐로우라고 합니다. 31번 마스터 아이 효과를 물어보고 있죠. 눈의 착시 현상입니다. 같은 컬러를 하더라도 오른쪽에서는 좋아 보이고 왼쪽에서는 안 좋아 보이는 현상이죠. 자, 거기에 맞춰서 보면
G 마스터 왼쪽에서 짙어 보인대요. 그럼 같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좋아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얘는 G 컬러랑 같은, 즉 G 마스터 스톤과 같은 방식이죠. 같은 컬러죠. 3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사진 보실게요. 사진 보시면 같은 컬러로 하더라도 오른쪽이 더 좋아 보인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우명이라고 합니다. 우명. 그리고 이 스톤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왼쪽으로 가게 되면 안 좋아 보인다. 좌암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스터 아이는요, 좌암, 우명만 암기하고 계시면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좌암, 우명. 32번 문제. 라운드 브릴리언트의 크라운 각도는, 그런데 이상적인, 요건 암기하셔야 되죠. 34.5도가 되겠습니다. 크라운 각도는 거들 윗면부터 테이블까지 이르는 각도를 말하죠. 34.5도가 가장 이상적인 각도예요. 33번. 자, 세부 항목, 마무리 세부 항목, 즉 피니시죠. 앞서 나왔던 항목인데 앞에서 물어본 건 시메트리였어요. 자, 피니시는요, 폴리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세부 항목은요, 폴리시와 시메트리까지 보게 되어 있습니다. 폴리시와 시메트리. 그래서 33번의 답은 1번이에요. 34번. 현미경으로 보는데 커브선이나 투명성이 낮은 그런 빛이 강해야 되겠죠. 이런 보석의 내포물을 볼 때 이때는요, 강한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시야를 씁니다. 34번은 답이 3번이에요. 35번. 천연 사파이어 내포물인 것은 물어보고 있죠. 자, 1번 볼게요. 교차 침상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천연 보석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내포물이에요. 지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문상은 액체인데 지문처럼 보인다 해서 지문상입니다. 둘 다 들어있을 수 있어요. 자, 2번 예문. 육각 성장 구조, 요거 커런덤의 아주 독특한 내포물입니다. 자, 둥근 성장선, 이거는 플레인 표전법 합성 방법의 내포물이죠. 둥근 성장선, 다른 말로 커브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요거 합성 내포물이에요. 3번. 육각 백금 판상, 이거 합성 방법 중에서 플럭스법에 들어있는 내포물이죠. 관 모양의 내포물, 요거 천연 보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포물입니다. 관상, 침상이라고 하죠. 자, 4번에 삼상 내포물. 삼상은 콜롬비아 에메랄드에만 들어있죠. 구형기포는 유리, 그리고 호박, 그리고 베르누이법, 다른 말로 플레인 퓨전법 보석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번이 흔히 천연 보석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포물이 되겠습니다. 35번의 답은 1번이고요. 사진 볼게요. 이 패턴이 바로 육각 성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육각 성장 구조. 커런덤의 독특한 내포물이에요. 오른쪽은 일반적으로 흔히 모든 천연 보석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상, 즉 액상입니다. 액상. 액체가 지문처럼 보인다. 그래서 지문상입니다. 자, 평광검사, 평광기를 물어보고 있죠. 그런데 크로스 엣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크로스 엣지는 십자가 현상이죠. 이런 현상은 주로 합성 스피넬에서 나타나죠. 36번 답은 4번이고요. 이 보석의 십자가 현상 바로 크로스 엣지가 되겠습니다. 37번. 형광검사에 필요하지 않은 거. 자, 단파 필요하죠. 장파 필요하죠. 백색 냉광, 이 백색 냉광은요, 다이아몬드의 컬러를 볼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광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38번 외관 검사에서 색상 검사로 옳지 않은 거 예문이 기니까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자, 옳지 않은 거 좀 볼까요? 일광은요, 햇빛입니다. 햇빛과 동일한 투과광을 사용한다. 햇빛은 뭐가 있죠? 자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투과광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바로 1번이 답이죠. 자, 펜라이트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로 페이스 업 상태에서 먼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백색 바탕 위에서 검사할 때 가장 색이 잘 관찰이 됩니다. 38번 답은 1번이에요. 39번 화학약품 검사. 염산의 발포 탄산염 보석을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죠. 매회 나오는 문제예요. 이 중에 탄산염 보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칼사이트, 아라고나이트, 로드크로사이트, 차보라이트 중에서 이 차보라이트는 가닛의 변종입니다. 가닛. 39번의 답은 4번인데요. 사진 보실게요. 많이 보신 사진이죠. 이게 바로 칼사이트 방해석입니다. 이 보석은 아라고나이트. 저희 시험석은 아닌데요. 탄산염 보석 공부할 때 꼭 공부하셔야 되는 보석이죠. 그리고 산호. 그리고 진주와 진주를 키우는 모패. 그리고 로도크로사이트. 그리고 말라카이트 발색 원인 앞전에서 물어봤죠. 탄산구리. 이 보석들은 염산에 발포한다. 염산과 물의 희석 배율도 중요합니다. 물이 10, 염산이 1이에요. 10대 1입니다. 40번 두가광으로 스펙트럼을 관찰하기 어려운 보석은, 그러면 보석이 매우 불투명하다. 이럴 때는 외부 반사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1, 2, 3, 4번 보석 중에서 거의 항상 불투명하게 나오는 보석은 바로 제스퍼죠. 제스퍼. 사진 보실게요. 자, 보석이 너무 작고 투명하다. 내부 반사법을 이용합니다. 자, 보석이 불투명하다. 외부 반사법이고요. 보석이 반투명 정도까지 투과법을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분광기 검사에서 조명법으로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방법들이죠.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